37번. 이 주제가 뭐였어? 주제가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우리가 남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할 때는 한 가지 경로로만 느껴요. 맞죠? 그런데 내 목소리를 느낄 때는 두 가지 경로로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경로 중에 두 번째 경로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하면은, 자, 저희가 have you ever pp 하면 뭐야? 해석할 때 뭐뭐 했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rprised 하면은 뭐예요? surprised 하면 논란이야, 논란. 그럼 당신은 놀란 적이 있나요? to hear,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뭘 들어요? 녹음을. 당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어서 놀란 적이 있나요? 자, 위에다가 surprising, ing 틀린다 체크 하나 해주고. 자, 왜 틀리는지 아시죠? 알죠? 왜 틀리죠? ing는 뭐라서 틀리죠? 왜 틀려요? ing가. 지수야, 왜 틀려? 능동이라서?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건 너가 놀란 적이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쵸? 그 다음 you might have thought. 자, 우리가 might have pp 어떻게 해석한다? might have pp? might have pp 서신은 어떻게 해석해? 우리 might have pp? 맞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쵸?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should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수야?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도 있어. cannot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canno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했을 리가 없다. 오케이? 지민이 다 적어놨죠? 그 다음 must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 했으니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제가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여기 있는 might을 바꿔서 낼 수가 있어. 알겠지? 자, 당신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큰 따옴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대요. 큰 따옴표라고. 큰 따옴표 뭐야?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자, 그것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that은 앞에 있는 recording을 뜻하는 거야. 저 내 목소리의 녹음이 정말로 what my voice sounds like인데 여기서 what 빨간색, like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쳐놨죠. 요건 뭐냐면은 what이랑 like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우리말로 할 때 how로 해석하면 돼. how, 어떻게 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어? what하고 like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이렇게 how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저것이 내 목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방식인가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maybe your accent, 아마도 당신의 억양은 is more pronounced. 자, pronounced 하면 강조된 이라는 뜻으로 쓴 거야. 자, 아마도 당신의 억양이 더 강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녹음 속에서 된 뭐보다 당신이 인지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가 is higher than it seems to your own ears. 자, 당신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도 더 높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 자, 요거. 자, this is of course quite a common experience. 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린다라는 것이 물론 상당히, quite 하면 우리가 꽤, 상당히 라고 하죠. 그쵸? 꽤 흔한 경험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목소리 들었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the explanation is actually fairly simple. 이때 fairly하고 quite은 똑같은 말이에요. fairly하고 quiet은 똑같이 꽤라는 뜻이야. 꽤. 자, 그 설명은 실제로 꽤 단순하대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들리는 그 이유가
상당히 단순하다. 자, there are two pathways. 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through which 요거 좀 중요한 거 나왔대. through는 전치사, which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어. 그쵸?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through which부터 여기 끝까지 through which부터 여기 speak 뒤에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 앞에 있는 pathway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꾸며주는 거고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해볼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해설지 버전이야. 근데 직독직해 버전은 여기서 끊어주고 through라는 전치사의 통해서라는 의미를 살려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좋아? 첫 번째가 좋아? 두 번째가 좋아? 해석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건 정답이 없어요. 해석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선생님 뭐가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지민이는? 둘 다 좋아요? 지수는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들 훌륭하네. 좋았어.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자, 첫 번째는 is the route through which we perceive most external sounds like waves that travel from the air through the outer, middle, and inner ear. 엄청 길다. 여기 through whic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자, 하나는 경로인데 우리가 인지하는 경로야. 일단 most 요거 대부분의라고 해야 돼. 가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들을 인지하는 경로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그쵸? 이때 이제 여러분들 그 external하고서 external하고 internal은 반대말이야. 알겠죠? external하고 internal은 반대다. 외부의 소리를 대부분 인지하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근데 like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맞죠? 자, 뭐와 같은? waves 파동과 같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that 보여? 요 that은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야.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로 묶어 놓은 부분이 앞에 있는 waves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어떤 파동이냐면 이동하는 파동이야. 근데 from A to B네. from A to B인데 to 대신에 through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from A to B인데 through 써도 괜찮아. 의미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대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 outer ear 하면 외이, middle ear 하면은 중이, inner ear 하면은 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외이, 중이, 내이를 통해서 이동하는 파동과 같은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들을 인지하는 경로가 첫 번째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나 남의 목소리를 듣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맞지? 그냥 왜냐면 귀로 파동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요. 귀로. 그 다음에 그러나 because our vocal cords 하면 뭐다? 성대죠. 성대. 자, 그러나 우리의 성대가 vibrate 하면 무슨 뜻이야? 무슨 뜻? 진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리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진동하기 때문에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예요. 이때는 internal이 맞아요. external이 아니라 우리 성대가 internal이잖아.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적인 경로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vibrations are conducted. 자, 진동이 전달된다. 이때 conduct를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우리 원래 conduct하면 보통 무슨 뜻으로 하지? conduct가 보통 무슨 뜻이죠? 보통 수행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컨덕트가 원래 수행하다로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진동이 수행된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이때 컨덕트 대신에 deliver를 써도 괜찮아. deliver.
그죠? deliver. 자,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건데 through our bones,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자, and stimulate our inner ears directly. 자, 그리고 stimulate 하면 무슨 뜻이야? stimulate 뭐예요? 자극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동이 자극하는데 우리의 inner ears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inner하고 internal하고 참 이렇게 조화가 되고 있네. 맞죠? 자, 우리의 뇌를 directly 이렇게 직접적으로요. 이것도 여러분들 indirectly 나오면 상당히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맞지 않나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뇌를 직접 자극한다라고 해야지 굉장히 조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10번 문장에다가 우리가 순삽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순삽. 10번 문장 순삽.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이라고 넘버링 하고 싶어? 나는 4번에 넘버링 하고 싶어. 맞죠? 4번에 넘버링 하고 싶어. 순삽 정답 4번 얼마나 예뻐? 순삽 정답 4번이 예쁘지? 1번이 예뻐? 4번이 예쁘잖아. 근데 가끔 가다 1번에 나온 적이 있다고 했었죠. 1번에. 제가 예전에 여기서 우리 건너가면 저기 대공고라고 있는데 대공고 학교쌤이 영어쌤이 조금 빡세요. 거기가 좀 약간 사립고라서 사립고쌤들이 약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에다가 순서 변형을 낸 거야. 그래서 100명 중에 98명이 틀렸어. 왜냐면 너 생각해봐. 1번이라고 생각하냐고.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누가 1번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진짜로 100명 중에 98명이 틀렸어. 대단하죠? 자, lower frequencies. 자, 저주파수가 are emphasized, 강조됩니다. along this pathway. 자,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강조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this pathway가 순삽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다? internal pathway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 내부의 경로가 되는 거죠. 내부의 경로를 따라서 강조되는 게 바로 저주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삽의 후보가 나왔는데 요거 요 떼시야 떼. 요거는 몇 번이 될 수 있을까? 5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죠? 5번. 그러니까 순삽의 단서가 지금 2개야, 얘들아. 맞죠? 2개나 됐어. 자, 그것은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and richer to yourself. 자, 여기서 그러면 대시 의미하는 걸 우리말로 해봐. 대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앞문장이 되는 거지. 자, 내적인 경로를 통해서 저주파가 강조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포인트가 너무 많죠. 이 make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to 부정사나 ing는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운드만 써야 돼. 무조건 사운드만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중상고도 우리가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 학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도 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make를요 제가 allow로 만약에 바꾼다면 정답은 뭘까요? 그러면 sounding은 안 되나요? 막 머릿속이 지금 어지럽죠? 사운딩도 될 것 같고 투 사운드도 될 것 같아요. 지민이가 줏대가 있네. 투 사운드가 정답이야. allow로 바꾸면 뭐가 정답이라고? 투 사운드야. 왜 그래요? 나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야. allow는 투 부정사,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그냥 외우는 거 알겠지? 네, 외우세요. 자,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then 뭐보다 it may sound to other people. 자, 사운드 뒤에 생략된 게 뭐 있냐면은 deep and rich가 생략이 돼 있다. 알겠죠? deep and rich가 생략돼 있다. 자, 그것이 그 당신의 목소리가 여기서 있는 it은 이제 your voice가 되는 거예요.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고 되게 풍부하게 들릴 수 있는 것보다도 너 자신에게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럼 이 대시 뭐야? 그럼 여러분한테 10번 순서 낼래? 11번 낼래? 쌤은 개인적으로 11번이 조금 많이 끌리는. 그냥 별 이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봐. 상당히 고난이도가 나와요. 고난이도. 요 may하고 사운드를요
does 대동사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대동사 does로 하면 대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does가 뭘 대신 받아준 걸까? 앞에 있는 sounds를 대신 받은 거예요. 요 사운드 있죠? 요 사운드를 바꾸는데 여기 s를 꼭 붙여줘야 돼. s 왜 붙여야 돼? 요 앞에 주어가 it이잖아. 이해돼? 이렇게 바꿔도 의미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지. 다만 사람이 조금 더 단호해 보인다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됐죠? 자,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쵸? 됐나요?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봐봐.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된다. 됐죠? 됐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가 겁나게 어려운 건데,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자, 상사성과 상동성의 차이, 그 차이를 구분짓는 생물학적인 특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저랑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생물학자들은 distinguish 무슨 뜻? distinguish? 맞아.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생물학자들은 구별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 similarity,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하고 있다. 됐죠? 자, 유사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물학자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스라고 하면은 뭐다? 아날로그스 트레이트 하면은 뭐예요? 상사 형질 이렇게 돼요. 상사 특성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상사 특성이라는 것은 are ones. 이때 ones는 하나들이 아니야. 하나들. ones는 뭐다? 것들이야. 것들.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trait라는 복수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알겠죠? 자, 상사 특성이라는 것은 특성들인데 that have a common function. 자,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됐나요?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arose, 이때 arose는 뭐의 과거야? arise의 과거가 되죠. arise가 무슨 뜻?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맞죠? 자, 발생했던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자, 다른 진화의 가지에서 발생했던 상사 특성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능은 같은데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가지야. 진화적으로 다른 가지에서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현재 썼죠? 여기에 과거 썼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지민이하고 수업할 때. 여기 현재 썼죠? 여기는 과거야. 왜냐하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현재도 그런 건데 진화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건 과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arose가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긴 또 현재를 썼어. 그리고 현재는 중요한 in an important sense. 자, 중요한 의미에서는 똑같은 기관은 아닌 거야. organ이 기관이거든요. 기관. 자, 똑같은 기관은 아니야. 다른 기관에서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기관에서 진화를 했는데 써놓으세요. 다른 기관에 지워졌어. 다른 기관에서 진화를 했는데 기능은 같다. 기능은 같음 이렇게 써놔. 다른 기관에서 진화했지만 기능은 같다. 이렇게. 됐죠? 요게 뭐라고? 요게 상사 특성이야. 상사성. 상사 특성.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또 이제 예를 들면이야, 얘들아. 여기에 for example 생략됐다 이렇게 써놔 빨리. 요게 똑같이 이렇게 예시 이렇게 써주세요. 예시 연결사 생략. 예를 들면, 자,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여러분들 생각해도 기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자, 기능은 똑같아요. both, 둘 다. 요거 부사로 쓴 겁니다. 부사로 둘 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둘 다 사용되는데 for flight,
비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됐나요? 비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common function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are similar 비슷합니다.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anything used for flight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자, 여기에 used는 여러분 여기 pp라고 써두시고요.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것이든지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in those ways 그러한 방식들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 이 기능의 수렴적 진화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의 수렴적 진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기능의 수렴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자, 비슷한 기능을 위한 기관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 비슷한 기능을 위해서 비슷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됐나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기관의 수렴적 진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법적인 거 하나만 좀 써볼게요. 제가 올인원을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are used both는 생략했어. 요렇게 바꿔도 될까 안 될까? are used to fly 해도 될까요? 된다라고 쌤이 이미 이퀄 표시 해놨죠? 되잖아요. 아니 for flight이라고 안 하고 fly라고 했다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요렇게 할 수 있거든?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fly가 맞을까? flying이 맞을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지수야, be used to ing는 뜻이 뭐였죠? be used to ing 뭐였죠? be used 맞아, 익숙하다. 익숙하다. 그럼 be used 동사원형은 뭐야? 사용되다야. 알았어? 이거 언제 배울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하기 전에. 학원했다는 그냥 used 동사원형이에요. used 동사원형.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기말고사 보기 전에는 내가 봤을 때 너네가 외울 거야. 근데 문제는 겨울방학 때 또 까먹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겨울방학 때 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정답은 fly 알겠죠? flying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used for flight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used to fly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또 뭐뭐 날고 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래요? 여기 생략된 게 뭐예요? 생략된 거 which 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which is가. 알겠어? 또 which as으면 또 틀려요. 그쵸? 여기 하면 또 안 돼.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자,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 맞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어. 논리가 되게 명쾌해. 같은 기능을 위해서 쓰이는 기관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명쾌한 얘기예요. 상사 형질은 진짜 쉬운 거야. 까지 괜찮아? 됐어. 자, 그 다음에 but 그러나 day가 뭐예요? 새 날개와 벌의 날개는 이거 내가 이거 형광펜 칠하는 거 지워져 버렸네. 자, 그러나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발생했습니다. independently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별개로 독립적으로. 그렇죠? 자,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모양도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맞죠? 비행기 모양이거든요. 근데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자, 여긴 또 현재 썼어.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지. beyond는 뭐뭐를 너머로란 뜻,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인데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other than except for 바꿔 쓸 수 있다. 뜻이 뭐예요? 뭐뭐를 제외하면. 하나만 더 쓸게요. but도 괜찮아요. 선생님, but은 그러나 아닙니까? 그러나 말고 but이 뭐뭐를 제외하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뭐뭐를 제외하면.
자, they're used in flight.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use는 뭐냐? 선생님 왜 동사를 이렇게 쓰나요? 명사 use도 있어요. 자, 비행에서의 그들의 사용, 즉 그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의 비행에 있어서의 사용을 제외하면 기능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 contrast 연결사 나왔습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라는 뜻이죠. 이와는 다르게 in contrast 이와는 다르게 자, homologous trait는 우리가 상동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동 특성, 상동성이라고 줄여서 말해도 되는데 이 상동성이라는 것은 공통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자, 상동성이라는 거는 공통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they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자, 그들은 여기서 descend 줄 치고 descend from이 뭐뭐로부터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어. 자, descend from이 뭐라고요? 뭐뭐로부터 내려오다, 뭐뭐로부터 물려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이 뭐가 있냐? inherit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herit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써놔요. descend from은 뭐뭐로부터 내려오다, 물려받다라는 뜻이고 inherit from이라는 게 있다. 알겠죠? 자, descend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 ascend가 있어요. ascend. 알겠죠? 네. 그 만약에 저거 IT잖아요. 네. ENT로 바뀌면은 뭐죠? 어디요? 저 IN HERIT. 그거가 네. ENT로 바뀌는 뜻이. inherent. 아, 지금 지민이가 얘기한 거 이거죠? inherent.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는 내재된이라는 형용사야. 내재된, 고유한, 타고난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거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다. 그치? 자,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hence가 뭐죠? hence가 뭐예요? 따라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공통된 구조를 갖게 돼요. 봐봐. 상동성이라는 거는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은 같다. 같은 기관을 공유한다 이거. 누가 됐어? 오케이. That indicates they're being the same organ.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indicate은 나타내다라는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being은 동명사예요. 자, 우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there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됐나? 이거 너네 그들의라고 하면은 안 돼요. 알겠죠? 그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들이 똑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indicates that 생략 가능하고 they are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낫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indicates that they are the same organ.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이야. 다만 내가 ing를 쓸 거면 there이라고 쓰고 내가 비동사 are를 쓸 거면 they are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주격으로 쓴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상사성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능은 똑같지만 뭐는 다르다? 진화적인 그 구조가 다르다. 진화적 기관이 다르다. 그럼 상동성은 뭐다?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뭐는 같다? 진화된 기관은 동일하다. 됐나요? 요거 무지하게 헷갈려요. 그죠? 내일 되면 헷갈려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1시간 지나잖아. 헷갈려. 나도 마찬가지야. 헷갈려. 그냥 얘네가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자. The wing of a bat
요거 뭐예요? bat 뭐야? bat. 박쥐야, 박쥐. 야구 방망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어저께 SSG가 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구를 보는데. 자, 박쥐.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발은 매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박쥐의 날개는 날기 위한 기능이고 말의 앞다리는 뭐야? 달리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매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they are all modifications of the fore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자,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they가 말하는 거는 뭐다? 바로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가 되죠. 자,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모두 modification 밑에다가 변형된 것들 이렇게 써. 변형된 것들, 수정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들은 모두 변형된 것들인데 forelimb 앞발에 변형된 것들이에요. forelimb이 뭐라고? 앞발. 모든 포유류의 조상들의 앞발의 변형물이 바로 말의 앞다리와 박쥐의 날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됐나요? 좋아요. 자, 따라서 as a result, 자, 연결사 지금 몇 개 나왔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복습할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습할 때 우리가 가까이 가서 나무도 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연결사 같은 부분들 좀 보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잘 봐야 돼. 자, 따라서 they share. 그들은 뭐야? 얘죠. 얘는 뭐야? 얘죠.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non-functional traits, 비기능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비기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박쥐는 날개를 비행 기능으로 쓰고 말이 앞다리를 달리는 기능으로 쓰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기관 자체는 똑같은데 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놔. 비기능적인 밑에다가 기능과 관련이 없는, 기능과 관련이 없는 특성, 즉 동일한 진화적 기관을 공유한다는 뜻이야. 기능과 관련이 없는 특성, 즉 동일한 진화적 기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 이해했어? 이해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막 그렇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like 뭐와 같은 the number of bones. 자, 비기능적인 특성이 뭐냐? 즉 기능과 관련 없는 동일한 진화적 기관임을 드러내주는 그 특성이 뭐냐? 바로 뼈의 개수. 박쥐의 날개의 뼈의 개수와 말의 앞다리의 뼈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the ways they are connected. 자, 그것들이, 즉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똑같다. 박쥐의 날개의 뼈의 개수와 말의 앞다리의 뼈의 개수가 동일한데 심지어는 그 뼈들 조각조각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비슷한데 기능과 관련 없는 특성이 이렇게 비슷한데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뭘 나타낸다고? 상사성이라고 상도성이라고? 뭐라고? 서진아 뭐라고? 상동성.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distinguish A from B 체크하시고요.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distinguish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differentiate하고 tell이 있다. differentiate A from B하고 tell A from B는 똑같은 말이에요.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뜻이고, 선생님 저는 from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between을 쓰시면 돼요. between을 근데 여기다 쓰면 되나요? 안 돼. between 쓰려면 여기다가 between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겠어? between 썼는데 from 또 써도 되나요? 안 돼. between 썼으면 from은 쓰면 안 돼. 그럼 뭐 써요? and 쓰면 돼. 알겠죠? 많이 보지 않았어? 많이 봤죠? 응. 내가 봤을 때 요거 틀리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 그러면 이 analogy는 이제 뭐예요? 무슨 성? 상사성. homology는 뭐예요? 상동성이야. 같은 기관. 여러분들 homology 헷갈리면 뭘 생각하면 된다? 호모를 생각하면 돼. 호모, 게이. 오케이?
게이를 여러분들 우리 뭐라 해요? 게이를 영어로 뭐라? 호모로 하잖아. 호모. 아 몰라요? 우리 요새는 게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쌤 때는 호모라고 불렀어. 호모. 그러니까 좀 자세한 설명 좀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까먹어. 내가 말해놓고 약간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쨌든 그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대개 look at, 본다. 전반적인 구조. 자, 기관의 전반적인 구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 뼈의 개수와 뼈가 연결된 구조를 본다고 했죠? 뼈가 연결된 방식과 구조, 연결된 방식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살펴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다면 상사성, 상동성. 같다면 상사성, 상동성. 상동성 오케이. 그거야. 아, 상동성이구나. 자, 그리고 뭐에 집중한다?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성. 즉 쓸모없는 특성 밑에도 줄쳐. 빨리 줄친 다음에 이렇게 써놔. non-functional이라고 빨리 써. non-functional traits 이렇게 써놔 빨리. non-functional traits 이렇게 써놔. 비기능적인 특성. 즉 기능과 관련 없는 특성에 집중한다는 거지. 여기 이해했어? 자, 쌤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여러분들 생물학자들이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분할 때 비기능적인 쓸모없는 특성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아까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기능과 관련이 없잖아. 그럼 기능과 관련이 없다면 진화에 대한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기능과 관련이 없다? 이 말은 뭐다? 진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아?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약간 어떤 기능의 수렴적 진화라는 얘기를 할 때 없어졌어. 자,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진화가 돼요. 뭐 어떻게 된다? 서로 유사해져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게 같은 조상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약간 혼돈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맞잖아. 비슷해졌는데 그러면은 같은 조상이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쓸모없는 기능을 딱 봤을 때 비슷해? 그러면 얘는 상동성이고 같은 조상에서 왔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깊은 질문은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웠고 여기까지 이 주제만 잘 알아두시면은 크게 무리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조금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용일치 이렇게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내용일치 물어보면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거다. 난이도가 굉장히 극상할 거다. 내용일치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변형 문제가 될 것이다. 자, 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